처가의 가사도우미 전과조회,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마약 수사, 부마 등의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된 이정석 검사 관련해 제보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검찰총장께서 국감에 이정석 검사의 친인척 소송에 놓여 있었다. 그 소송인이 제보자다라고 하셨던 그 친인척이고, 이정석 검사가 한 언론에서 반론 펴면서 처남댁이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정석 차장의 처남댁인 강미정입니다. 자, 이름도 밝히시고 얼굴도 처음 공개하시고 부장검사 상대로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차장검사지만 그냥 평검사였을 때는 아이들의 고모부이고 저의 아주버님 될까요? 여러 가지 법적 조언들도 구했었고 저도 그렇고 이정석 검사님도 그렇고 외부에서 시집장가 와서 그 집에 엮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공감대가 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시게 된 겁니까? 불공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의 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불안감과 불공평함을 세상에 좀 알려야 내가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니까 네.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제가 이 얘기를 언론에 하면 이혼 소송에 제가 유리한 점이 뭔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비위 사건이 수사가 잘 된다면 아마 남편의 회사도 수사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럼 제가 재산 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지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할 만큼이면 뭔가 굉장한 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저희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씨와,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만약 와서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호소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어머님을 났어요. 폭행한 적도 있습니까? 네, 제가 12월 13일에 최초로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는 네, 친정 어머니가 하셨어요. 진짜죠? 마약을 했고 마약으로 인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신고를 했는데, 가정 폭력이 이루어졌고. 네. 그걸 말리러 온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서 이제 갱생 불가다. 그 정도로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과는 없고 이걸 없었습니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검사의 힘을 믿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 이르렀고. 네. 제가 경찰에 신고할 때도 그렇고 마약을 하고 이 사람이 가출을 하면 그의 누나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저를 먼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남편을 합류하는 걸로 모든 어떤 가정 불화를 해결하려는. 마약 문제가 있을 때면 네. 그쪽에서 어떤 자리에 불러내서 네. 그런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불편하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니까. 그 앞에서 당연히. 남편한테 화도 못 내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네. 왔는데 네.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약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의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날 했고. 의원실에 보여줬다는 겁니까? 경찰에도 보여줬고요. 의원실에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정석 검사면 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실세 검사라는 걸 잘 안단 말이죠. 네. 아마도 변호사를 구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무척 힘들었어요.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어요. 근데 제 등본에 이정섭 검사하고 그 이정섭 검사의 딸이 올라와 있어요.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사소송을 하면 안 되겠냐. 형사랑 마약 고발은 좀 제치고 동문들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님 연수원 동기분들 빼고. 그러고 보니까 서초동에서 맡아줄 분들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구하긴 구하셨어요? 네. 먼저 멀리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그분 사임하고. 아, 그분도 사임했어요? 네. 한 번 맡았다가? 네. 어디다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무도 안 맡아주고. 네. 답답하고 수사기관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자 하고. 그 의원실에 이 자료가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제가 6월, 7월, 8월은 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6월에 먼저 접촉을 한 거네요. 네. 만나본 건 6월이에요. 그 사이에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당연히 의원실에서는 봐야죠. 예, 검증하는 시간이 꽤 걸렸고. 네. 이정수 검사가 뭐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를 맡았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한참 전이네요. 그럼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수원지검 갔다는 거. 자, 직접 겪은 일 중심으로 그 제기된 이정섭 검사 비의혹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처가에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한 번은 그 이정섭 검사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급하니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계시는 아주머니가 전과 3범이래요.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20년이에요. 2020년에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둘째가 어렵게 이모님을 모시게 된 건데 그분이 전과 3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면접 보고 저희 집에서 일하기로 하신 분인데 어떻게 전과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저의 첫 질문이었어요. 반응이었고. 그리고 어떡하죠? 무슨 전과인지도 모르는데? 라고 물었더니 폭력이나 살인은 아니고 그 사기 전과, 절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물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네요. 물건 조심하고 행동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누나한테 이야기 들었냐. 지금 계시는 아주머니가 전과 3범이라고 한다. 빨리 소개소에다가 항의해라. 근데 그 내용은 신우의 남편인 네. 이정석 검사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왜냐면 주변에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분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늘 장난삼아 우리 집안에는 처남댁과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과자다. 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네. 평상시에도 네, 했고 또 아빠한테 들었는데 전과 3범이래. 미정아 조심해. 라고 했어요. 그 신우를 통해서 확인한 거네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런 전과 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전과자 조회가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제기된 의혹 중에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는 위장 전입 하나인데 그건 서류가 서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국감장에서 이제 재벌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혹시 그 현장에 계셨어요? 저도 거기 있었죠. 코로나 때 집합금지 기간이라 업소에서는 5명 이상 네. 예약을 안 받고 그걸 넘어서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그 업소가 영업을 안 하던 날이라고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를 부를 때 예. 아들이 아팠어요, 그날. 예.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출 중이었고. 그럼 아이가 아프고 두 아이를 혼자 봐야 되는데 시댁 식구들과 같이 가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며느리 올케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굳이 이제 고모부도 가시니 꼭 가자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이정석 검사님 차를 타고 거기 가족 셋, 저희 가족 셋, 6이 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고모부가 저희를 내려줬죠. 먼저 네. 체크인 하라고. 근데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그 재벌 부회장이 네. 돈을 댄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부인했거든요. 누구 이름을 댔습니까? 예약자 명을 댔을 거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셨으면. 그 임원분 이름 떼고 들어갔어요. 아, 그 재벌 부회장? 네. 네. 이정석 아. 검사 와이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 이름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정석 검사의 부인이 네. 먼저 들어가 있어 했는데 네. 주차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는 주차로 갔고 네. 그 부인이 데스크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재벌 부회장의 이름을 대더라. 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시고요? 아저씨. 네. 아, 그렇게 불렀습니까? 저도 아저씨라고 불렀고 어. 소개팅도 해드렸었고. 네. 그러니까 그분을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친해요. 그래서 그 리조트에 가서도 그분의 이름을 대니까 방을 안내해 줬다. 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분이 예약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약을 한 거죠. 아저씨 이름 얘기하니까 아, 네 하고 이제 데스크 직원이 얘기해줬고 저희는 모두 방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혹시 예약은 그분이 해줬는데 네. 들어갈 때 결제를 했다든가 아니요. 안 했어요? 결제도 없고 짐도 많았고 이름만 대고 키 받아서 올라가기 바빴어요. 끝나고 나서 나올 때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나올 때도 저희가 같이 나왔어요. 애들이 하도 과자 부스러기며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거 정리하고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데스크는 들르지 않고 바로 그 눈밭으로 간 거예요. 데스크는 들리지 않고. 네. 그리고 그날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영업은 안 했죠. 스키장 문 닫았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눈썰매를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저희는 문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문 닫았는데 특별히 문을 열어줘서 아이들이 눈썰매는 탔다. 네. 리프트도 다 멈춰 있었고, 근데 이 망을 쳐주고 그 망 열린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은 썰매 타고 특별한 놀았죠.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그때도 아셨겠네요. 네, 아무도 쓰지 않은 스키장이니 들어가서 눈 보자고 하고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 가겠다고 하는 저에게 아이가 아픈 게 하얀 눈을 보고 힐링을 하면 나을 거다. 우리끼리만 쓰는 건데 괜찮아. 우리끼리만 쓰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사진에 보면은 8명이 한 방에 있단 말이죠. 9명입니다. 실제로는? 네.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 식구 넷, 이정섭 검사네 식구 셋, 그리고 여중생 동창생과 딸 둘. 신우이의 동창들도 네. 있었군요. 그래서 9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회장이라는 분. 그렇죠. 우연히 잠깐 들린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 그곳이 우연히 들를 수가 없는 게요. 리조트부로부터 그 클럽하우스고 1층은 와인셀러랑 같이 스테이크를 파는 곳인데 차로 이동해도 5분, 10분 걸렸던 거리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숙소에 있다가 우연히 글로 들릴 수가 없다. 그 거리가 상당해요. 그리고 추운 날이었잖아요. 아저씨가 기다리시니까 빨리 애들 챙겨 가자고 했기 때문에 네.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리고 숙소에서 네. 식당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공을 들여서 찾아가야 되는 장소예요. 차로도 한 5분 정도 가야 되고 네. 아저씨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네. 아저씨가 먼저 준비한 자리네.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아이들 챙기느라 늦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고. 식사 대금은 혹시 그 이정석 검사 측에서 결제했는지 여부 아십니까? 일단 저희 남편도 안 냈고 고모부도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적어도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 누군가 가서 결제하는 걸 본 적은 없다. 저희 남편과 고모부는 차를 챙겨야 됐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네. 숙박도 식사도 결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접대를 받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접대인가 보다 하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 자리에 늘 제가 함께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연속되는 그런 접대의 자리 중에 하나가 또 있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모임이었어요. 저에게는 늘 부르면 갔어야 되는 자리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라고 하는 그분이 한 번 등장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리조트가 강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기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갔었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고. 네. 아니면 혹은 그의 딸의 이름으로 예약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웰컴 프루트라 그래서 네. 환영합니다 하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그 안에서 맞는 쿠폰 맞는 쿠폰이 뭡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아, 뭐든지 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쿠폰을 네. 예, 두툼하게 함께 과일 바구니 속에 그러니까 이게 담아주셨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은 일이고 그때마다 네. 그 아저씨 이름만 대면 됐었고 그때마다 네. 결제한 적은 없었다. 없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사안이고 본인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사안인데 네. 남편이 이제 마약을 여러 차례 하고 가정폭력도 있고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2월 6일 12시 올해? 네,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밤 12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멈추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달가량 친정에서 지냈어요. 아이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서. 그리고 학교 개학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애기 준비물도 사고 학교 가기 전에 목욕탕도 가고 싶다 그래서 목욕탕 갔다가 오는데 문이 다 바뀐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밖에서. 안에 있는데. 차도 있었고. 남편 차 사이드미러가 물론 다 부서져 있었지만 그래서 보자마자 지금 이상하다. 취해 있는 상황일 수 있다. 네. 지금 내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딸도 있는데.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왔겠죠? 왔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2분을 더 불렀어요. 경찰이 경찰분들이. 도착하더니 위험할 수도 있으니 네, 2사람을 더 불렀어요. 4명이에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네. 예, 봤던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러면 현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대로 정말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인데 끌려가는구나. 내가 신고를 했어.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하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일이 커진 거죠, 지금. 네, 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당연히. 그렇게 숨기고 좀 단돌이 하라 했는데 결국 네가 신고를 하는구나. 제3자의 신고만 걱정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가서 이제 소변 검사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출동한 경찰분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근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남편이. 일단 받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경찰관이 문을 두들겨서 또 남편을 나오라고 합니다. 네. 그게 한 2-3차례 정도 있었고요. 네네. 전화를 바꿔줘요, 경찰한테. 그 2-3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경찰한테 나와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아버지가 통화를 하기 원한다고. 이상한 상황이네요. 네. 자,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예. 너는 누구며 어느 서에서 왔는데 감히 여길 와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전화번호 소리가 네. 예. 그래서 경찰분이 저는 신고받고 왔고 공무 수행 중이다. 그렇게 전화 받으시는 그쪽은 누구시냐.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네.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이 도착해서 저는 집에 딸이 있어서 마약이나 폭력 워딩 쓰기가 좀 딸이 들을까 봐. 해서 현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강력 형사들에게 진술을 해요. 자료도 보여줬고. 찍어놓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잘 들어주셨어요. 심각하게 듣다가 그럼 어떻게 지금 들어가서 검사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력계 형사 2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란 분이 전화 바꿔봐 해가지고 통화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니네 어디야 누구야 네. 그 경찰은 그러시는 댁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한 다음에 밖에서 네, 도착한 강력계 형사들과 강력계 형사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네.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어요. 그 상담하고 있던 경찰에게 네, 그다음에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그냥 들어오라고? 통화한 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 들어오래 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들어오라고? 네,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서에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끊고 그분이 우리 들어오라는데 네, 하고 그냥 갔어요? 갔어요.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에게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이거 편하네. 가버렸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저희 집 식탁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12시가 넘었죠. 남편의 누나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까? 저는요. 일반인인데?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 네, 그건 또 한테 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경찰이 갑자기 철수해버렸어요. 네. 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검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들어오래 하고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의 누나가 네. 그 자리에 떡 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 가족이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이 생겼을 때 누나가 오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누나가 왔어요. 근데 누나는 하필이면 남편이 검사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서 검사가 힘을 쓴 거구나라고 생각하셨겠네.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이렇게 찍힌 동영상이나 뭐 통화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날짜 그 시각에 수발신 내역을 보여주세요. 나는 아무데도 전화한 적이 없다. 네. 이정석 검사 보여주세요. 본인이 항고 이유서에 그 시각 마침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장이 없이는 임의 동행 혹은 임의 제출, 간이 뭐 시약 검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요. 본인 변호사가. 가족으로부터 먼저 전화 와서 네. 가족이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전화를 합니까? 그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런 통화가 있었던 보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약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군가 조언해 준 거죠. 조언을 해준 거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족에서 이정석 검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없어요. 법조인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짐작하시는 거고, 네. 그날도 이정석 검사가 조언을 해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도 이정석 검사의 영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날 밤에 통화 내용을 좀 알려달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발신 내역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사 의지만 가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날의 정황은 알겠고 의심하시는 이유도 알겠는데 네. 그 이후 그 남편을 신고한 사안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이 집의 명의가 남편의 명의니 저랑 딸이 이 집에서 분리돼 나가야 된다고 경찰한테 주장을 했어요. 누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요? 이정섭 검사 아내가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나가라는 거죠? 내보낸 거죠. 예. 근데 저만 내보낸 게 아니라 딸도 같이 어. 나가게 했어요. 어. 울고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애를 짐 싸서 나가게 했어요. 울면서 나가는 딸의 모습을 누나 옆에 붙어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이제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좌절했죠.
그 수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딸아이 잠깐 쪽잠을 재우고 학교 등교를 시키고 저는 수서경찰서로 바로 가게 됐어요. 2월 7일에. 수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이거 신고하러 왔다. 폭행으로는 고소, 마약으로는 고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관분들은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진정서, 진술, 증거 자료들 다 보여드리고 너무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왔던 분들은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가버렸고요. 네. 직접 수서경찰서로 가서 이번에는 네, 신고를 한 다시 거예요. 신고하고 접수했어요. 그날 원래 증거 자료를 다 내고 오려고 했거든요. 계획은. 근데 여기다 놔두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아, 그때 기분은 네. 그 바로 직전에 겪은 일도 있고 갑자기 경찰이 돌아가 버린다든가.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증거를 다 줘도 될까? 네. 그래서 집이 가까우니 만약에 국가수나 이런 쪽에서 증거물을 회수하러 오면 제가 10분 안에 달려올 테니까 이 증거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관도 사진 찍고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온 거죠. 원본은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증거물 내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올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시려나 이틀 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되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맡아주시나요? 물어봤더니 좋은 분이 맡아주실 거래요. 좋은 분이. 예.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바뀐 수사관이 6명이에요. 아, 그런 식으로 계속? 네. 첫 번째는 발령이 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분은 그러세요. 그 증거물 내십시오 하고 변호사랑 날짜 잡아서 증거물 받기로 한 분이에요. 예. 근데 증거물 내놓으니까 아이고 가져가시라고. 아, 증거물을 가져가라고? 네. 이건 못 받는데요. 왜요? 모발을 가지고 왔음에도 오염됐을 거고 또 마약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절도다 이거. 그리고 전화기도 이건 17년이고 18년이고 19년에 썼던 전화기이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 있대요. 제가 진술할 때 2015년부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화기들을 가지고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주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중요한 자료니까 네. 이거 꼭 가지고 계시고 네. 근데 놓고 가라고 하는 걸 그때는 내가 불안해서 가져갔는데 네. 이번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수사관은 이거 증거 된다 했습니다. 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것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딴 데 가버렸고 두 번째는 증거를 안 받고 안 받고 자꾸 동일한 비슷한 사건으로 아내가 남편을 마약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칼을 휘둘러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본인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니까 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석을 시키진 않겠습니다. 남편을? 네. 빨리 불러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을 부르면 네. 남편이 신고한 사실을 알아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남편을 부르지 않겠다? 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유령 수사관. 세 번째는 이제 또 바뀌었다고 해서 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보려고 네. 연락을 했더니 그런 수사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변호사 동반해서 갔어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네. 문자가 왔지 않느냐. 약속도 잡았고 이 사람 누구냐. 시간도 잡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갔더니 그런 수사관이 없대요. 없대요. 그 수사관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네.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네. 네 번째는 계속 또 이름만 보내왔어요. 이름은 보내왔는데 저랑 연락은 안 되고 그 사람하고는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마약 수사팀이 수서경찰서에 처음으로 꾸려진 날이거든요. 그 마수팀 팀장이 내가 해도 되면 그냥 내가 할게요. 라고. 자, 다섯 번째는 그러면 마수대 팀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수대 팀장하고는 어떻게 지내됩니까? 마수팀 팀장에게 가서 진술을 하죠. 2차 진술을. 그런데 저쪽 변호사가 예. 자기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받아주면. 남편 쪽에서 네.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를 받으면 경찰서를 상대로 네.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머리카락이나 이런 건 본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신체 일부기 때문에 이것도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검사해줘라. 그랬더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된대요. 저한테 절대 칫솔 같은 거, 면도기 같은 거 사설업체 가져가서 이거 막 유전자 대조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라고. 칫솔, 머리카락, 네.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확인할 시도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리고 증거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처음에는 제가 할게요 했는데 네. 실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 네. 그분 똑같이 증거를 받을 수 없다. 아예. 네. 6번째는요. 이제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수사관이 없어요. 제가 인원을 알아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팀인가 어떤 분 하나가 차출이 돼서 그분이 제 사건을 맡았어요. 저랑 같이 서울청에 포렌식을 하러 간 수사관이 6번째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좀 진행이 됐어요? 아니요. 팀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팀장님이 이거 진도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본인이 네. 말을 해요? 팀장님이 증거로 받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또 저한테 내려고 하시냐. 똑같네. 네. 그래서 제 거 하나 했죠. 휴대전화. 강미정의 휴대전화와 SD카드를 포렌식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자, 하도 안 하니까 이건 내 폰이지 않냐. 네. 이 폰에 들어있는 영상 이라도, 네. 받아달라. 네. 해서 이제 그건 냈어요. 냈어요. 내 폰에 있는 영상 확인해 보라니까 하고 네, 네. 그건 6번째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포렌식 하는 거에 추출 다 내가 참관하겠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참관하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도 그래서?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전화기를 꺼내고 SD카드를 이제 서울청 수사관이 뽑으려고 하는데 SD카드가 없는 거예요. SD카드를 넣어서 줬는데 SD카드를 본인들이 다 확인하고 휴대전화 SD카드 포렌식 해달라고 그 마수팀 팀장이 써서 예. 봉투에 넣어가지고 증거물로 보낸 건데. 그 안에 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걸 열었더니 그 휴대폰 안에 SD카드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건데 네. 6번째 수사관한테 SD카드 어디 갔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SD카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없었어요.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네. 이게 어디 갔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계속 그 카카오톡 만 하고 하고 있고. 증거물을 포렌식하러 갔는데 그 네. 증거물이 없으면은 그 형사가 놀래야 되잖아. 놀라야죠. 그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도 없고 당황한 건 저랑 그 서울청에 있던 포렌식 담당 수사관 둘이 당황했겠지. 당황했어요. 이거 어디 갔지라고. 근데 그 양반은 네. 어디 갔어요 하는데 대답하지 대답도 않고 없어요. 카톡만 계속 하더라. 네. 진짜. 저는 별걸 다 겪고 그 휴대폰을 가져가요 그냥? 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걸 내부에 있는 거 다 뜯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번 거쳐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원이 된다면서 어허. 해보겠다고 본청으로 포렌식을 넘겨요. SD카드가 없는 채로. SD카드는 없는데 네. 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게 있는 뭐가 거라도. 있는지 네. 그래서 본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피드백이 옵니까? 6번째 수사관에게 포렌식이 완료됐습니다. 와서 참관해서 추출할 때 같이 계시죠? 그거 네. 신청하셨으니까 하고 네. 제가 수서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서? 사진 몇 개, 사진 몇 개? 대화 내용들도 몇 개 없고 그리고 성의가 없었어요. 일단 스크롤을 막 내리면서 없네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제 거니까 돌려달라 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겼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따로 맡겼더니 데이터 양이 확 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청에서 한 포렌식보다 네. 개인적으로 맡겼더니 살려냈습니다 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졌어요.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또 마약을 언제 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그 날짜의 사진들. 예를 들면 그 리조트 사진 같은 그렇게 것들이 나온 살려내신 거죠. 거구나. 이렇게 서울청에서 포렌식 했다고 했던 그 상태에서는 별게 없었고 네.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내가 따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왔고 네, 엄청 차이 많이 그리고 났어요. 그 즈음에 경찰에 새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국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의 지인들과 또 그 변호사분들한테도 물어봤고. 경찰에서 이걸 해결해 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네. 안 되겠다. 제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뭐 협박 아닌 협박들도 있었고. 어떤 종류의 협박이셨습니까?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집에는 CCTV를 다 달아놨어요. 현관에도.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이정석 검사 아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라고. 뭐야? 원하는 건 사과와 판결문이다. 저 사진은 저한테는 사실 크게 공격거리가 될 만한 사진이 아니에요.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하나가 노출이 되었을 뿐이다. 스키장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 네. 그 정도는 지금 직접 겪었던 여러 가지 접대랑 네.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 네. 지금까지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썼던 전화기를 다 포렌식을 했어요. 그 일이 그래서- 있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꼭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제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기면 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상이 없어요. 상처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친척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아이들과 제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아서 저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 밝혀진 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부치기수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갔다 보니까. 네, 저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언론에 낸 게 아닌 사람이잖아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검사들 더 이상 피해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일반인들이 겪었을 때 받는 그 고통이 정말 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 말을 했지만 이걸 고쳐주셔야죠. 입법기관인데. 바꿔주실 힘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네. 해주셔야죠. 저한테 다 자살행위라 그랬어요.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고. 뉴스에서 보면 두려워요.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는 집단이야. 너 하나쯤은 이라는 위협으로 느꼈어요. 저는 그런 뉴스들이 볼 야, 때마다. 저런 사건도 저렇게 끌고 가는데 네. 나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해치우겠구나. 그래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무서운 채로 숨어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저희 애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독립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애들도 작게는 이 집단에서 살아야 되고 넓게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아이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한쪽의 편만 들지 않는 나의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얼굴이나 이름 숨기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